보편적 기본소득, 자유 무료 노동, 무료 제공, 사적 전유. 첫 번째, 자유 무료 노동, 자발적 제공, 자율적 조직.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다양한 협력 형태는 대부분 자유 무료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노동인 이유는 비록 자본, 임금, 노동의 고용관계 외부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를 생산하는 인간 활동이기 때문이다. 가치 생산이 공장 담벼락을 넘어선 이른바 사회 공장에서 일어나는 현대 경제에서 노동은 더 이상 고용관계의 차원에서만 정의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노동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생산자들이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자발성은 다양한 층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그것은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이용처럼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일상적, 반복적인 활동과 상호작용 그 자체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자연 발생적이다. 그리고 두카티 모터 애호가들이나 프로펠러 헤드 이용자들의 경우와 같이 특정 대상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그리고 특정 취미나 가치와 이념 등을 지향하는 개인들 사이의 공동체적 놀이나 생활 양식의 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노동의 자연발생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특정한 목표의 달성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상당 부분 스스로 원해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에서와 같이 높은 교육 수준과 양질의 기술 능력을 가진 소규모의 인구 집단이 매우 열정적으로 전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노력도 많은 경우 다른 무엇보다도 기술적 완벽성과 고도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에서 조직된다는 점에서 자발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 무료 노동은 이처럼 동기의 자발성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화 방식의 측면에서도 자유로운 노동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이나 기업의 경영 논리나 위계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조직된다. 자유 무료 노동은 국가와 자본이 미리 계획한 지침에 따라 개인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조하는 탈중심적 분산적인 자국 능력의 실행 속에서 실현된다. 그런데 자유무료 노동의 이러한 자율적 탈중심적인 성격은 인지자본주의 자본의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그것이 현대 자본의 경영 기능을 마침내 생산의 외부적 요소로 만들고 자본의 지배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인지자본주의 기업들이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의 자유 무료 노동 결과물을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 토대는 그러한 노동이 일어나는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에서 찾을 수 있다.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사용자들의 콘텐츠 생산 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창출되는 가치와 부를 전유하는 한 기업의 수익은 지대 수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 자유 무료 노동, 무료 제공, 사적 전유. 막대한 잉여 가치 생산자들의 대부분은 거의 아무런 물질적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유노동은 동시에 무료노동이다. 따라서 착취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나 흔히 사회적 공통적 생산물의 사적 전유라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인지자본주의 착취 문제는 상당한 혼란과 이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다. 무엇보다도 자유무료 노동의 자발적 혹은 비강제적 성격은 전통적인 착취 개념과 잘 들어맞지를 않는다.
안드레이아비치가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착취는 강제된 노동, 잉여 노동, 비지불 노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유무료 노동은 이러한 통상적 의미에서의 강제된 노동으로 보기가 어렵다. 페이스북을 이용하거나 나이키 운동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기업 공모전에 참가하도록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을 착취된 노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 매우 익숙하고 일반화된 관념일 것이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만 하는 노동과 여가 활동의 성격이 강한 노동을 동일한 착취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강제라는 것이 반드시 총과 칼로 위협을 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사회관계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안드레이에비치 사회관계망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사회관계 속에서 일정하게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특정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사회관계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관계망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사회관계 속에서 일정하게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작업장 노동의 강제적 성격은 고용계약의 결과 노동자의 노동과정이나 노동 생산물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이 기업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터넷 사이트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의 결과 이용자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통제권과 소유권을 사이트 소유주가 갖는다는 사실에서 인터넷 플랫폼 이용의 강제적 성격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플랫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 무료 노동의 강제성은 디지털 사회관계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 무료 노동은 다양한 형태의 비물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관념도 인지자본주의 착취 문제에 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 무료 노동이 유용한 정보 획득, 자아 표현의 공간 확보, 자기 성취, 사회적 관계 유지와 확장, 평판과 명성 구축 등과 같은 비물질적 보상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보상에 대한 강조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방향에서 나온다. 우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웹 2.0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자본은 이용자들의 플랫폼 활동이 자신들을 세상에 알리고 동료로부터의 인정이나 평판 자본을 얻는 것 등과 같이 충분히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보상받는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심지어는 물질적 보상이 오히려 다양한 혁신적, 자유 무료 노동의 내적 동기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의 여가 활동은 화폐 보상이 전제된 상황보다는 무보상의 상황에서 더 많은 작업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요컨대 웹 2.0 자본은 외부로부터의 물질적 보상은 좋아서 하는 혁신 활동의 내적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자유 무료 노동의 부불성, 그러니까 금전을 지불하지 않는 것, 그런 성격을 옹호하고 정당화한다. 다시 웹 2.0 자본은 외부로부터의 물질적 보상은 좋아서 하는 혁신 활동의 내적 동기를 약화시키거나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자유 무료 노동의 부불성을 옹호하고 정당화한다. 다음으로 웹 2.0 자본의 비판가들 중 일부는 자본주의 상품화 논리를 내면화하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자유 무료 노동의 물질적 화폐적 보상 전략을 반대한다. 다시 웹 2.0 자본의 비판가들 중 일부는
자본주의 상품화 논리를 내면화한다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자유 무료 노동의 물질적 화폐적 보상 전략을 반대한다. 대표적으로 헤스몬 달그는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었고 더 나은 미래 사회에서도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는 부불노동, 즉 돈을 지불하지 않는 노동이 설사 착취당한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해결책을 자본주의 상품화 논리와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지불노동의 회복에서 찾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대신 이 헤스몬 달그는 자유 무료 노동이 더 많은 상품이 아니라 더 많은 선물, 기프트, 더 많은 선물을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 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 자유 무료 노동의 화폐적 보상, 시장주의적 보상, 소액결제. 소액결제 시스템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 지식, 문화의 유료화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가치 생산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화폐 보상까지도 아우르는 관념이다. 다시, 소액결제 시스템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 지식, 문화의 유료화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가치 생산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화폐 보상까지도 아우르는 관념이다. 레니어에 따르면 우리는 무료 온라인 경험을 몹시 원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않는 것에 만족했다. 이런 감성은 동시에 정보가 우리 경제에 더욱 지배적으로 될수록 대부분의 우리는 더욱 가치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라고 한다. 그래서 레니어는 자유 무료 정보 관념을 폐기하고 정보의 유료화와 화폐화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의 자유와 무료 정보는 매우 대중적이고 이상화된 관념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거대한 네트워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벡터 계급이 이용자들의 자유 무료 노동을 무료로 활용하여 커다란 경제적 수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레니어에 있어 보통 사람들은 공유하지만 엘리트 네트워크는 막대한 양의 돈을 번다는 점에서 실제로 정보는 자유롭지도 않고 무료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 창출한 데이터와 정보도 정당하게 화폐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액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정보 경제의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인 바 정보 경제는 더 많은 정보가 화폐화되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니어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활동이 소프트웨어에 매개됨에 따라 네트워크상의 모든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즉 가장 지배적인 네트워크 노드에 있는 정보에 대부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대신에 네트워크상의 모든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수행한 외국어 번역이 기계적 번역 알고리즘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자동 번역 알고리즘 제공 기업은 그 가치에 상당한 소액 결제를 기여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혹은 온라인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만난 어떤 커플의 장기간의 안정적인 혼인관계 데이터가 새로운 다른 커플의 만남에 적용되어 결혼에 이르게 된다면 그 데이터를 제공한 커플은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소액 결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제작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에 게시한 동영상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동영상에 재사용되는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소액 결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심지어 위키피디아 기사 작성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액 결제를 제공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보의 화폐화와 소액 결제 시스템 도입은 지속 가능한 정보 경제의 거래 모델을 수립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레니어는 이처럼 수많은 개인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다수 대 다수 사이의 화폐화된 디지털 네트워크로 전환시켜주는 보편적 소액 결제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적 안정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중간 계급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자유무료 노동에 대한 레니어의 이러한 시장주의적 보상 방안은 최근 콘텐츠 벡터와 플랫폼 벡터 계급이 주도하고 있는 웹 콘텐츠 유료화 전략과 사실상 동일한 논리를 공유하고 있다. 콘텐츠 벡터 계급의 주장대로 언론사나 출판사가 전문적으로 생산한 웹 콘텐츠가 유료화되어야 한다면 레니어의 주장대로 일반 웹 사용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도 유료화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사용자들이 창출한 콘텐츠의 가치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거래 원칙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사나 언론사의 콘텐츠 벡터 계급은 자신들의 온라인 콘텐츠 무료 공급 정책을 종종 커다란 원죄 혹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판단 착오로 간주한다. 물론 콘텐츠 무료 공급이 광고 수익 모델을 토대로 성립된 것이긴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그들의 지적재산권이 포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많은 콘텐츠 벡터 계급은 구글 뉴스와 같은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복사하고 무료 배포하여 얻은 수익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분점하기도 하였다. 모든 언론인이 콘텐츠 유료화를 실행하지 않는 한 콘텐츠의 희소성은 담보될 수가 없다. 다시, 모든 언론인이 콘텐츠 유료화를 실행하지 않는 한 콘텐츠의 희소성은 담보될 수가 없다. 또한 콘텐츠를 구입한 사람이 그것을 무료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거나 웹에 게시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희소 상품이 아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컴퓨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지불 절차를 거치게 만드는 번거로운 과정도 소액 결제 시스템의 정착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부 언론사들은 소액 결제 대신 계량 지불벽 (metered paywalls) 계량 지불벽 (metered paywalls) 계량 지불벽 모델을 통한 온라인 뉴스의 유료화를 추구하고 있다. 계량 지불벽 (metered paywalls). 뉴욕타임즈와 파이낸스 타임즈 등이 실행하고 있는 이 방안은 누구라도 매달 10건 정도의 기사를 무료로 읽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기사를 보려면 반드시 신문사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 가입과 함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일정 분량, 그러니까 40건 정도 일정 분량 이상의 기사에 접근하려면 연간 구독료를 지불해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순차적인 유료화 과정을 따른다는 점에서 계량 지불벽은 소액 결제보다 좀 더 정교한 유료화 방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디지털 온라인 뉴스의 무료화 동학을 버텨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액 결제는 여전히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구매와 판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추구되고 있다. 예컨대 벡터 계급은 개별 소비자들로 하여금 온라인 뉴스를 읽거나 사진을 보거나 비디오를 감상하거나 팟캐스트를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콘텐츠 구매 계정에 예치한 돈이나 디지털 지갑 같은 것을 이용하여 각각의 소비 항목에 대한 비용 지불을 승인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소액 결제 시스템을 안착시키려 한다. 최근의 구글 지갑, 구글 월릿은 이 시스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데비트카드, 선물카드, 회원카드 등을 그 속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지갑이라 할 수 있는데 콘텐츠 제공자에게는 자신의 서버에 일정한 코드를 인식하게 하고 구매자에게는 단순히 구글 지갑 버튼을 클릭하게 함으로써
컨텐츠의 유료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 연결망 활동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과 같은 개인 데이터를 정보 중개업자에게 최대 $8의 월간 비용을 받고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데이터 시장 데이터 쿠폰 온라인 데이터 시장 데이터쿱에서 개인들은 어떤 데이터를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데이터 쿠폰은 개인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인구 집단의 행동 트렌드를 찾아내기 위한 분석을 수행한다. 회사는 결과물을 정보 중개업자, 광고주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의 자기 표출과 일상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자유 무료 노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화폐 보상을 실행하는 사업 모델에 속한다. 플랫폼 벡터 계급이 무료 서비스나 쿠폰 제공 등을 빌미로 이용자가 생산한 데이터에 관한 사실상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념과 이용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창출한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으로부터 화폐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의 토대를 둔 시도들인 것이다. 다시 플랫폼 벡터 계급이 무료 서비스나 쿠폰 제공 등을 빌미로 이용자가 생산한 데이터에 관한 사실상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념과 이용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창출한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으로부터 화폐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토대를 둔 시도들인 것이다. 그러나 소액 결제 시스템은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컨텐츠 벡터 계급의 방안은 컨텐츠의 희소성을 담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일부 플랫폼 벡터 계급이 추구하는 방안은 개별 사용자들이 생산한 컨텐츠와 데이터에 대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보상을 약속한다는 긍정적 의의가 있으나 사용자의 기여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현재와 같이 개별 플랫폼 벡터 계급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그것이 좌우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레니어의 주장도 소액 결제 시스템이 개별 플랫폼 이용자들의 모든 활동에 대한 고도로 발전한 전면적 감시 시스템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우리가 거래나 상호작용 대상과 함께 창출한 우리의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개인 대 개인 사이의 직접적인 교환 관계 안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시장주의적 관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통적, 사회적으로 생산된 콘텐츠와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특수적, 개별적 보상이 아닌 공통적, 사회적 보상 방안을 모색할 때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사회적 공통적 보상, 보편적 기본소득. 따라서 사회적 공통적으로 생산된 가치의 정당한 화폐적 보상 방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크게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급진주의의 세 가지 각기 다른 입장에 의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루카렐리와 푸마겔리에 따르면 고전적 자유주의의 역소득세, 네거티브 인컴 텍스, 고전적 자유주의의 역소득세는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사회정책이다. 사회민주주의의 보장소득, guaranteed income, 이 보장소득은 혹은 보장임금, wage, guaranteed wage. 다시, 사회민주주의의 보장소득 혹은 보장임금은 실업자나 빈곤선 이하의 인구들에게 소득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무조건적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은 사회민주주의 접근법과는 달리 급진주의 입장은 보편적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 이는 한 국가의 모든 시민이 성, 직업, 소득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무조건적, 무기한적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페인, 더글라스, 반 파리아스, 고르즈 등의 이론가들에 의해 주창된 사회적 가치와 부의 공정한 분배 방안인 보편적 기본소득은 종종 무조건적 기본소득, 기본소득 보장, 보편적 인구 보조금, Universal Demo Grant, 시민소득, 보장사회소득, 사회배당, Social Dividend, 국민배당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시 사회적 가치와 부의 공정한 분배 방안인 보편적 기본소득은 종종 무조건적 기본소득, 기본소득 보장, 보편적 인구 보조금, 시민소득, 보장사회소득, 사회배당, 국민배당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 관념은 대체로 두 가지 근거에 의해 정당화된다. 히로노. 첫 번째, 모든 경제적 부와 가치가 사회적 협력에 의해 생산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첫 번째 근거는 모든 경제적 부와 가치가 사회적 협력에 의해 생산된다는 사실에 의해 보편적 기본소득 관념이 뒷받침되고 있다. 부의 생산은 개개인의 노동 능력의 성과나 결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결합과 협력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부의 생산은 개개인의 노동 능력의 성과나 결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결합과 협력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공통적 자원으로부터 부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 기본소득 이론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생산에 필요한 도구, 기술, 지식은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이나 유산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두 번째 근거가는 생산에 필요한 도구, 기술, 지식은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이나 유산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축적해온 기술과 지식을 향수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모두가 인류 공동체의 문화적 상속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상속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 기본소득 이론의 주장이다. 1차적으로는 천연자원 이용이나 공공소유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환류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 사회적 협력의 산물의 다름 아닌 모든 경제적 가치 생산 활동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 관념의 이러한 두 가지 정당화 논리는 특히 오늘날의 인지자본주의 경제에서 더 큰 적실성을 갖는다. 한편으로 인지자본주의 축적이 정보와 지식과 문화 등의 비물질재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생산은 점점 더 개별 공장을 넘어선 사회 공장 혹은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부생산의 신경 중심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훈련, 교육, 학습, 사회생활 그 자체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부를 생산한다. 부탕. 부와 가치 생산의 사회적 공통적 성격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자본주의는 그것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내재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 지식, 문화 등과 같은 인지자본주의 핵심 재화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그것에 대한 사적 소유를 강제하기가 쉽지가 않다. 기술적으로도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전은 그것의 사적 소유권을 얼마든지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인지재와 정동재의 가치는 점점 더 대중들 사이의 공통의견 형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항상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용 유연화, 정규적 고용관계의 약화,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의 분절화 등으로 대변되는 인지자본주의 노동시장 조건은 매우 열악한 반면 정규적인 직업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들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자본주의의 지식과 정보의 사적 독점과 불공정한 소득분배 체제는 그것의 생산력 토대로 할 수 있는 지식과 학습의 확산 및 생산능력 확대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다시 인지자본주의의 지식과 정보의 사적 독점과 불공정한 소득분배 체제는 그것의 생산력 토대로 할 수 있는 지식과 학습의 확산 및 생산능력 확대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인지자본주의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공정한 소득분배를 확장함으로써 이러한 근본 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인 바, 보편적 기본소득은 인지경제의 지식과 혁신 창출 능력을 높이고 생산성과 총소득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정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편적 기본소득은 자유무료 노동에 대한 공통적 사회적인 화폐적 보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화폐 보장을 약속하는 소액결제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다시 보편적 기본소득은 자유무료 노동에 대한 공통적 사회적인 화폐적 보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화폐 보장을 약속하는 소액결제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개인이 가치 생산에 얼마나 투입하고 얼마나 산출했는지에 대한 보장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이 생산해서 창출한 부의 재분배 형태도 아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폴리네이션, 수분,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폴리네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자유무료 노동이 창출한 가치를 적절하게 인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사회정책인 것이다. 부탕, 지식, 정보, 문화, 소통, 사회조직, 혁신능력, 유연성, 심성적 잉여, 정동, 브랜드 등으로 대표되는 인지자본주의의 비물질재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통적 생산의 결과물이며 많은 부분 네트워크 속 인구들의 자유무료 노동에 의해 창출된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물질재와 비물질재의 브랜드 가치와 기업의 시장 가치, 지적 재산권을 통한 콘텐츠 벡터 계급의 독점적 지대 수익, 정보와 소통과 사회관계 유지의 플랫폼 제공을 통한 플랫폼 벡터 계급의 독점지대 수익의 원천은 바로 이러한 자유무료 노동과 사회적 공통적 생산이라는 것이다. 다시 다양한 물질재와 비물질재의 브랜드 가치와 기업의 시장 가치, 지적 재산권을 통한 컨텐츠 벡터 계급의 독점적 지대 수익, 정보의 소통과 사회관계 유지의 플랫폼 제공을 통한 플랫폼 벡터 계급의 독점지대 수익의 원천은 바로 이러한 자유무료 노동과 사회적 공통적 생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적 전유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의 광범위한 불로소득은 더욱 적극적인 과세를 통해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부동산과 금융지대에 대한 과세와 더불어 보편적 기본소득의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루카렐리와 퍼머갤리는 물질지대와 비물질지대에 대한 과세, 투기적 금융거래에 대한 토빈세, 지적 재산권 지대에 대한 과세, 교육 시스템, 인적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규모 경제 등 대도시의 좋은 인프라에 의존하는 사업이 누리는 긍정적 영토 외부성 이용에 대한 과세, 사업 건물에 대한 강한 누진세,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과세 등을 주요한 방안으로 제안한다. 다시 루카렐리와 퍼머갤리는 물질지대와 비물질지대에 대한 과세, 투기적 금융거래에 대한 토빈세, 지적 재산권 지대에 대한 과세,
교육 시스템, 인적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규모 경제 등 대도시의 좋은 인프라에 의존하는 사업이 누리는 긍정적 영토 외부성 이용에 대한 과세, 사업 건물에 대한 강한 누진세,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과세 등을 주요한 방안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한편으로는 공통적 사회적으로 창출된 가치와 부를 사적으로 전용하는 자본의 지대적 성격이 초래한 불공정성을 교정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보, 지식, 문화 등에 대한 사회의 집단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